저는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무용원 창작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ODBY 대표로 나온 윤경근입니다. ODBY는 이제 저희 첫 번째 프로젝트 오드바디에서 출발한 단체고요. 무용수의 움직임을 어떻게 디지털화할지, 작업에서 인간의 움직임이나 신체를 어떻게 다르게 보이게 할까를 많이 고민했던 작업물이에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걸을 때 두 다리가 움직여지고 팔이 움직여지고 그런 움직임을 어떻게 다르게 걸을까? 예를 들면 그 행성이 바뀐다면 아니면 환경이 바뀐다면 우리의 신체는 어떻게 그곳을 걸어 나갈까? 걷는다는 게 발이 아닌 다른 신체로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그래픽으로서 시도해 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몸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작업을 위한 움직임이나 신체이기 때문에 그 작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혀 이상한 몸이 아닌데 저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한 몸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이나 과학과 예술 장르가 섞여 나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항상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공연 예술이나 다양한 작가분들이 시도하고 있던 작업들을 흥미롭게 보는 와중에 가장 조금 컸던 거는 이제 코로나가 좀 심해지면서 무용 공연 예술 작품들이 디스플레이 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작업을 저도 진행을 했었고 또 제가 출연도 했었고 하면서 좀 많이 아쉬움이 많았던 거는 결국 작품을 디스플레이 안에 넣다 보니까 무용수의 현장성도 사라지고 많이 소멸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다면 작품을 영상 안에 담는 게 아니라 영상 자체가 무용 작품이 될 수 있는 작업들이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가 첫 작업의 시작이었고요. 단순히 무용수의 몸을 카메라를 통해 담는 게 아니라 실제 움직임을 데이터화해서 작품을 만든다면 작품을 담는 게 아닌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방향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무용수들의 몸에 모션 캡처 장비를 달아서 움직임을 데이터화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작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단체의 첫 작업물이 되었습니다. 또 관객이 오디가 되어보는 어떤 그런 체험형 공간은 센서를 달아서 관객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그대로 투과한 다음에 어떤 하나의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관객들의 움직임을 영상에서 본 캐릭터가 되어보는 이것을 진행한 이유는 그냥 하나의 흥미일 수도 있고 무용이라는 장르가 봤을 때보다는 직접 움직였을 때 더 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장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사실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이 부담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난 뒤에 만들어진 게 이제 관객 체험형 공간이고 그것은 좀 재밌는 지점은 같은 신체를 캐릭터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으면 반대편 영상물에 그 캐릭터가 이제 서 있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여지는데 이상한 몸이 되는 지점은 그 기기가 오류가 났을 때 이제 아무래도 센서가 사람 몸에다는 명확한 센서가 아니라 그냥 비춰지기 때문에 오류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빠르게 움직인다거나 하면 얘가 오류를 가지면서 팔이 뒤틀린다거나 상하체가 바뀐다거나 그렇게 되는데 그런 지점들이 되게 재밌어요. 오류를 통해 만들어지는 이상한 신체가 돼버리는 것들이 재밌었습니다. 가상 전시장은 저희가 이것을 작업물이 데이터화로 넘어갔을 때 굉장히 좀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때 VR이나 메타버스나 그런 키워드들이 굉장히 핫하기도 했었고 그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었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실제 공간인 전시장을 벗어나서 이 안에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전시장들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고 스페이셜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그 플랫폼 안에 우리 작업물이 맞는 영상물을 넣고 캐릭터 자체를 그 가상 전시장 안에 넣어봄으로써
관객들이 VR 기기를 썼을 때 그 캐릭터가 움직이는 모습을 1인칭 시점으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전시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또 이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 캐릭터가 엄청 커지기도 하고, 또 춤추고 있는 캐릭터들이 정말 다양하게 공간에 배치해서 관객들이 이동하면서 그 캐릭터들의 움직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시장을 만들었었고, 작년에 진행했던 퍼포먼스는 이제 실제 무용수들이 모션 캡처를 데이터화하면서 만들어낸 움직임들을 쭉 나열해 보면서 하나의 실제 무용수들의 퍼포먼스가 진행이 되었고, 이 화려한 그래픽과 동시에 사람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을 때 관객들의 시선이 어디에 갈지도 굉장히 궁금했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실제 무용수의 움직임이 어떤 가치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했었고, 그 퍼포먼스를 진행했을 때는 분명히 그 퍼포먼스 자체가 어떤 이야기를 하기보다 우리의 작업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카이브 한 거를 그냥 보여준다는 개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픽은 이제 실제 작품이고 이것은 아카이브 작품에 가까운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실제 눈앞에 있는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더 유익 있게 보더라고요. 그런 지점들도 좀 꽤 재밌는 상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5개의 영상물이 나왔지만 이 5개를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했는데, 결국 그 하나의 질문이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용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보는 게 몸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사용한 신체와 보고 있는 몸을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게 할까? 첫 번째 지점들이었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작업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오브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의 요소를 넣은 건데요. 작품의 시작과 끝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작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끝이었고, 또 그 끝을 통해서 시작이 계속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작업물인데요. 이 시간은 이 5가지 작품에 다 들어가 있는 점 주제고요. 작품의 개별적인 소개보다 5가지 작품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안무가다 보니까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 제 작업의 중요한 지점들인데, 결국에 그 작업의 하나를 발전시키는 거는 조금 더 새로운 움직임을 찾았을 때 그것이 작업물을 발전시키고, 이번 작업물의 경우에는 그 순서를 새로운 거를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내가 다른 생각들을 가지게 하는 거에 조금 더 가까웠어요. 데이터나 그래픽을 통해서 내가 일반적으로 보거나 움직이던 신체를 다르게 이용해보고 다르게 써보고 그걸로 또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나가는, 그것들이 5가지의 작품에서 중요한 지점들이었고, 첫 번째는 이제 어떤 비디오 아트나 다양한 그래픽 아트들을 보았을 때 너무 화려한 것에 치중되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았고, 조금 더 단순화하고 싶었던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몸으로 무언가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어떤 지점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또 색감에 대해서도 색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전혀 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색감을 골라야 되고 어떤 배경을 골라야 되고 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한 결과,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것들을 소거하고 이 움직임만 관객들이 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많이 지었고, 또 무용이라는 장르가 저는 추상예술이라고 항상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너무 하나의 이야기만 관객들이 봤을 때 딱 느끼기보다 관객들이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 작품에 흥미가 생겨서 제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다는 생각이 있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것들을 배제하고 열어둘기도 하고 굉장히 단순한 구조들만 남기기 위해서 조금 시도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예술 활동을 길게
계속해서 제가 이어나가려면 경제적인 여건들을 해결해야 될 건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계속 고민하였고 어떤 무용의 활동들을 기술과 엮어서 어떤 제가 고민하고 있던 경제적인 여건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R&D 연구 인원을 처음 모았을 때 조금 더 무용과 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좀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과 또 기술 융합한 예술가들을 만나보고 싶어서 R&D 인원을 모집하였고 그래서 그분들의 작업물과 이 작업물을 어떻게 상업화할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엔지니어 분들도 자신들의 기술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술가들을 많이 찾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몰입하고 있는 것은 어떤 엔지니어들의 기술을 우리의 작업물과 융합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상업적 활동들을 시도하고 있어요.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강남을 가도 굉장히 많은 디스플레이들이 도로변에 널려 있잖아요. 저는 이게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그랬을 때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홍보 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디스플레이를 설치한 그 건물의 홍보도 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그 디스플레이를 통한 홍보 활동을 저희의 작업물로서 또 저희가 들어가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고 많은 것들을 구상을 하면서 거의 시작부터 기술 PD님들이랑 좀 함께 의논해 나가면서 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기술 엔지니어 분들 또 기술 작가님들의 언어와 제 언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오차를 굉장히 줄이기 위한 작업을 좀 많이 공들이는 편이고요. 스토리보드를 제작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섭외해서 그 그림을 아예 다 그려서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래서 기술 작가분들, 기술 엔지니어 분들에게 이 작품의 내용을 어떻게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작업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공통적으로 통일되게 생각하고 있는 지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 작가분들보다 엔지니어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건데 그 오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오류가 흥미로운 지점들도 또 생기고 이것을 조금 더 가지고 놀고 싶고 바라보고 싶은데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또 설득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오류도 괜찮고 이 오류를 조금 더 보고 싶다. 결국 작품의 결과물은 우리의 계산대로 오류 없이 나오는 것을 일단 1차적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오류들을 또 새로운 질문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류는 그 오류대로 따로 또 실험해보고 그런 식으로 그 다음 작업의 밑거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 디지털 화신체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음악이나 사진이나 영상이나 그림도 그렇고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데이터화가 되고 그 데이터화는 자연스럽게 복제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굉장히 대중화되고 상업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라이브를 사람들이 보러 가잖아요. 실제 음악을 라이브로 들으러 가기도 하고 미술관을 찾아가서 그 작품을 보기도 하고 무용도 신체도 또 말씀해주신 영상과 퍼포먼스도 조금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실제 사람이 움직이는 퍼포먼스를 보는 그 현장성과 무용수들의 에너지를 느끼는 그 장르만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체화되고 있는 한 사례 다 말씀해 주시죠. 작품이 해줄 수 있는 거는 관객들에게 관객과 작품의 대화일 수도 있지만 또 관객과 관객과의 대화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서 또 새로운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과 작품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이야기가 서로 오갈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작품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작품과 관객이 만나는 것을 넘어서 관객과 관객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게 할지 어떻게 서로 또 새로운 대화가
이 작품을 통해서 나올 수 있게 할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는 편이고, 플랫폼이 되어서 허브가 되어서 이 시스템 자체를 관객들이 그 안에서 놀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인터넷에 자유롭게 SNS나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에서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한 공간을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글을 쓰는 것 넘어서 이 작품을 활용해서 좀 더 관객들이 이 작품을 가지고 놀 수도 있고, 그런 지점들이 사실 너무 조금은 허무맹랑하지만 이것들이 기술이 들어온다면 그런 지점들을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유의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제 작업 활동에 기술이 들어가게 된 부가적인 이유 중 하나도 이것으로 어떤 제 경제 활동을 조금 더 채워주고, 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제 작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었는데, 결국 예술 활동이랑 상업적 활동은 다른 지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걸 명확하게 내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양자 사이에서 내가 계속 조금 더 두 마리를 다 잡기 위해서 하고 있는 어떤 지금의 고민들이나 활동들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있는 편이고, 명확하게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는 지점들. 저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같이 하는 어떤 동료들이 점점 이제 떠나가는 친구들을 조금 더 잡기 위해서 이 환경 자체를 조금 더 풍족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지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경제 활동과 내 예술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이고요. 여쭤볼 때가 왔네요. 네. 관객층이 많은 요소들에 무용으로 다가가서 결국 그 관객들을 극장으로, 공연장으로 데려오는 방향들을 처음에 생각하고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단순히 극장으로 오는 거는 유효하지만, 지금도 그 생각은 유효하지만 조금 더 이 기술과 융합한 유의미한 좀 질문들을 만들어내고 싶고, 그 유의미한 질문이라고 하면 저희의 생활 환경에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디를 가든. 그리고 또 기술의 발전에 조금의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것들을 어떻게 흥미롭게 조금 풀어낼 수 있을까? 또 이 기술을 내가 잘 알고 조금 더 잘 활용해서 어떤 예술 작품으로서 다가가는데, 그것들이 실제 기술을 개발하는 엔지니어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기업들에 영향을 주고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또 그 안에서 재밌게 놀고 있는 이 하나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단체가 되길 원합니다. 어느 정도의 기술과 예술의 허브로서 단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활동이나 질문들이 있을 때는 ODBY로 활동을 하고, 무용 극장에 진행되는 무용 공연으로 말하고 싶은 작품은 제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제 10월 7일 날 플랫폼 L에서 식탁이라는 무용 작품 공연을 올리고 지금 한창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는데 굉장히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말을 하면서 또 생각이 또 정리가 되면서 조금 더 명확해지는 지점들도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었고, 또 그 안에서 질문들도 굉장히 저한테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들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